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에 앞서서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오늘 내일 같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죠. 그래서 자, 과연 어대한이라고 불리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단 2위를 선정한 뒤에 결선 투표에 가서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냐, 나머지 3명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내일 첫 일성은 무엇이 될지 지금 연설문을 혼자서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관심인데, 먼저 내일 그 공교롭게도 일요일 날 3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시간대가 참 공교롭습니다. 먼저 오후 1시에 나경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1시간 뒤인 오후 2시에 한동훈, 그리고 또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원희룡, 이렇게 3명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집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오래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앞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뒤가 순서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발표했던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시를 먼저 선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먼저 이제 정했는데 왜 앞뒤로 1시간씩 이렇게 마치 아니,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내일 뭐 늦게 해도 되잖아요. 네,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마치 포위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이 포위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출마 선언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일요일이 제일 뉴스가 없는 날이거든요. 토요일이 더 없어요. 오늘 저희가 참 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왔으면 제가 다 잘 다루죠.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 시간도 부족했고, 예. 나경원 전 대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막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그래 토요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일요일에 하면은 직장인이라든가 평일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도 그 뉴스에 다 주목할 수 있고, 예. 아마 생중계할 텐데 이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 조간신문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요일 날 이제 생중계도 다 이제 볼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컨벤션 효과 지금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 2시, 3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량감이 있는 대선 주자급의 우리 당 후보들이 예. 이렇게 주의지어 출마 선언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또 비교도 하시고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뜨거워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기대가 다시 커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고 과연 내일 이 출사표에 담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과거에 비대위원장에 나올 때,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예. 자, 강성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한동훈 캠프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이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전 사격 국가대표였던 진종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죠. 청년 최고, 네, 45세 이하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회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면면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최고위원군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관심을 받았냐? 한동훈과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할 것이다.
이게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선이라고 하잖아요. 좀 약합니다. 또 진종호 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원래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의 전체적인 위상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에게는 김종인이라는 좀 거대한 어떤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대표 후보군으로서 봤을 때 최고위원 후보군이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친윤 세력에서는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넘기더라도 최고위원을 좀 점령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친윤 세력이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 후보군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네요. 예, 아직 뭐 나오지 않은 또 후보들도 있을 테니까요. 내일 그 면면이 공개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내일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그 국회 현장에 누가 함께하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네네. 그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남에게 연설문을 쓰는 걸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 쓰고 있어서 옆에 있는 측근들도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네네. 내일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고 이 메시지는 꼭 담겨야 한다라고 조언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조언한다고 뭐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오늘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네네. 탑10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내일 1시, 2시, 3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나경원의 출사표, 한동훈의 출마 선언문, 원희룡의 출사표 이게 1시간 단위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경원이 어떤 연설문을 쓸 것인가, 원희룡이 어떤 연설문을 쓸 것인가 그것이 한동훈의 출사표와 비교가 될 것이고 거기부터 누가 당대표감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갖다 다시 한번 봤었어요. 아. 거기에 뭐라고 저는 그때 그 취임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이었으니까 작년에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대한민국의 그 구성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맞는 말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그게 참 개탄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는 누가 이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치는 무엇이냐? 왜 이겨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기냐, 원희룡이 이기냐, 나경원이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왜 그 사람들이 당선된 사람이 이겨야 하는가 이것을 그 유권자들한테 그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 맨 마지막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자신은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탐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당대표 출마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그 국민의힘 당원들과 일반 그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상당히 주목되고요. 예. 제가 뭐 특별하게 어드바이스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들어갔을 때 첫 일성, 육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장 변호사님, 총선 불출마 저거는 지켜졌는데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민의힘은 해선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 운동권 청산이나 이재명 민주당 결국 더 공고화되는 총선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과연 당대표 출마 연설문에 혹시 저 맨 위에처럼 난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혹시 담기진 않겠죠? 전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정치적인 행보가 대선을 위한 차곡차곡 한 걸음씩 내딛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설문과 관련해서도 보수 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담겠다라는 건데 보수라고 하면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진보 진영보다 좀 선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태도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바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고민 중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 명확하게 이를테면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내에서 당권, 당의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과의 교우 그리고 교집합도 신경을 쓰면서 본인의 차별화도 해야 되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본인을 부각시킨다면 또 정치적인 입지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선거 총선 기간 중에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 자, 이번에도 등장할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조 심판론이 뭐 그전에는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철규 조종이다. 그래서 그게 훨씬 싸움이 힘들거든요. 예, 호준석 대변인. 자, 이제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국민의힘의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 과연 친윤의 후보는 누구인 것인가? 비윤의 후보는 누구신 것인가? 반윤은 누가 될 것인가 등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론 전화 통화해서 열심히 해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통화 시간이 뭐 한 10여 초밖에 안 됐고 의례적인 얘기였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윤심은 또 누구한테 가 있는 것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본인이 연설문에 안 담더라도 분명히 기자들이 내일 물을 겁니다. 어떻게 답할 걸로 예상하세요?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충돌해서 파국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여권에는 공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그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는 그것을 이제 제일 우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화합하고 포용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포용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서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 뭐 예컨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곳이라고 예. 여러 번 비대위원장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지금 다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 윤 대통령도 지난번 회견 때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는 지켜보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시면 나라도 먼저 앞장서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별성 있는 그 메시지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것이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제 쓰고 있을 텐데 연설문에 네. 거기서 아마 제일 그 고민되는 부분,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메시지는 내일 이 시간에 뉴스톱10 시간에 자세하게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메시지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연설이나
또 스타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굉장히 또 옷을 잘 입는 센스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도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훈민정음 패턴이 들어갔던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내일 이 당대표 출마 회견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뉴스타텐을 보고 내일 훈민정음 넥타이를 착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실패한 겁니다. 왜 실패했냐? 아니 넥타이를 의미를 두고 찾는데 그걸 해석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태평성대 같은 왕이 되겠다는 겁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하던 업무가 연설문 쓰는 일이었어요. 아.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법률가 출신의 연설문, 그리고 정치인 출신의 연설문, 그리고 행정가, 공무원 출신의 연설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행정가들은 퍼센테이지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감성 터치를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접한 우리 뉴스타텐 너무 좋았었죠. 이런 식인데 예. 법률가들은 헌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하고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감성 터치가 있을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 어찌 됐든지 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본인은 화해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대통령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초간의 통화,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실의 어떤 시그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기엔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숙제를 풀어야지 당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10초간의 통화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모든 다른 후보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각각의 그 후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냈을지 관심입니다.